다음은 이제 K그룹의 브랜딩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원중 사성 프론티어님을 모실 텐데 굉장히 그 커리어가 좋으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브랜딩을 또 과거에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K그룹 브랜딩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원준 사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그냥 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폰트가 좀 많이 깨졌는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이 디자인을 보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전부 보고 여러분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현대카드, 그리고 LG, 아우디 등의 전시 광고 기획자였고요. 연출자로 시작을 해서 광고 기획까지 갔습니다. 과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재겠죠. 제 현재 파트너는 CJ E&M. 그리고 아난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내 5성 리조트이자 아시아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여행사 모두투어. 이게 지금 현재 제 파트너고요. 송가병 대표님께서 제가 이 브랜딩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회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브랜딩 회사를 지금은. 저는 광고 기획자였고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저희 팀에 제안을 했던 게 송가병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커졌어요. 저는 원래 지금 현재는 브랜딩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팀을 특별히 모셔야 했어요, 제가. 칼스버그, 하이네킨, HSBC의 아트 디렉터, 그리고 현대자동차 글로벌 기획을 했던 기획자, 한솔뮤지엄 사내 기획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이의 공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모셔서 6명의 팀을 아주 급하게 꾸렸습니다. 여러분 송가병 대표님하고 직접 일 안 해보셨죠? 저는 이런 정말 화끈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일을 계속했어요. 저 한 가지 고백할게. 전 이런 파트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 프론티어거든요. 좀 명절에 브랜딩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브랜딩이 뭐야?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거야? 라고. 브랜딩은 규제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판매를 불필요하게 한다. 그리고 브랜딩은 마케팅을 불필요하게 한다. 브랜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브랜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스타벅스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스타벅스는 커피숍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심 속에 쉼을 판매합니다. 자, 스타벅스에 가면 누구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대체하기도 하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만 공간을 대여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브랜딩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마치 새로운 공간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5,000원이라는 커피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이 스타벅스가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밥 한 끼 값에 커피를 누가 사 먹겠어. 스타벅스 옆에 지금
건물주한테 스타벅스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 되게 축하받잖아요. 지금은 스타벅스 옆에 있는 매장들 다 잘 되죠. 주말에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차선이 막힙니다. 스타벅스는요 5,000원이라는 아주 값비싼 값을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제는 스타벅스가 그렇게 비싸지 않죠. 모두가 줄을 서서 먹게 당연히 보이는 단점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했다는 건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 굿즈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걸 은연중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는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유대감을 갖게 했어요. 너 스타벅스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해. 나 골드카드야. 너도 골드카드야? 그리고 스타벅스 앱을 깔아서 스타벅스의 그 닉네임을 불러줘. 걔네들은 진동벨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닉네임을 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홍영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요, 교감도 하고요, 경험을 나누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타벅스는 이러한 브랜딩으로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브랜딩은 마케팅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규정하고 규범하고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자, 도구적 단어는 쓰지 않아요. 우린 혁신적인 기업이야 는 브랜딩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혁신적, 앞서가는, 선도하는. 자, 이런 것들은 브랜딩에서 철저하게 제외합니다. 브랜딩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말들이 바로 브랜딩의 첫 번째 초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세련됐어. 목소리가 좋아. 화장법이 손재주가 좋아.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본연의 성격. 그게 바로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단계에 있냐면 저희가 힘들었던 게 구정 내내 작업을 했던 이유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웬만한 기업들을 하게 되면 일단 3개월 동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이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얼굴 볼 때마다. 뭐 하고 있어? 너네 뭐 하니? 회사는 나오고 있니? 계속 생각해요. 브랜딩이 뭐냐면 디테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K그룹의 성격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K그룹에 없는 성격을 찾아내서 갖다 씌우면 마케팅이 돼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지향은 마케팅입니다. 그럼 K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뽑아냅니다. 그래서 6명의 기획자와 아트 디렉터들이 모여서 KOK를 공부하고 이 K그룹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분류를 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트라이엄프가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BMW가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이 세 가지는 다릅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모터사이클이나 오토바이라는 말로 지칭하지 않죠. 여기는 바이크라는 말로 자기들의 머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옷차림 굉장히 마초적이고 야생적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바이크를 한 달 동안 길들이는 기간을 가져요. 그게 바로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인 겁니다. 여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건 현재 이 K그룹에 어울리는 컬러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회색이 갖고 있는 의미, 주황색이 갖고 있는 의미, 그렇죠. 그리고 음악.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그룹이 굉장히 클래식한 곳이다 라는 결론이 저희한테 났잖아요. 그러면 음악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만 써야 됩니다. 어반 사운드는 걷어내야 돼요.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어에서부터 태도까지 전부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민하고요. 성격이 못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하고 주말 내내 연휴 내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셔서. 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내린 미션은 이거예요. 보험회사와도 네트워크 마케팅과도 다른 K그룹만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지금 7성, 8성 프론티어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룹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향하는 혹은 가고자 하는 길이 요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은 이제 규범이나 규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지진 않을 겁니다. 브랜딩은 가장 중요한 건 브랜딩은 권유하지 강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제한다고 듣지 않으실 거잖아요. 자, 이런 디자인들로 이제 될 겁니다. 이건 깃발을 계속 형상화한 거예요. 아까 송가병 프론티어님이 사용했던 이미지 있죠? 군인들이 깃발을 꽂고 있던 그게 이제 저희가 모티브를 갖고 온 건데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색깔과 노을과 밤하늘까지도 여기에 담았어요. 그게 주황색이고 그 깃발을 형성한 디자인들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을 만나고 종류를 늘릴 때 사용하게 될 디자인입니다. 이게 전부 깃발의 형상을 계속 가져가고요. 네, 이런 디자인들로 여러분들의 파워포인트가 돼서 여러분의 도구가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언어적으로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20대하고 40대가 쓰는 언어와 50대하고 60대가 쓰는 언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IT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로 편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동료를 늘리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워포인트를 연령대별로 조금 나눠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별이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깃발을 활용해서 황금률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로고입니다. 이거 원래 조금 더 두꺼운데 지금 폰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심볼은 이렇고요. 컬러는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이러한 것들 중에 저희가 찾아낼 예정이고요. 폰트는 네, 이것만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네, 이거는 지금 무료 폰트인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영상화되는 모든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브랜딩이 됐던 뭐가 됐던 저희 같은 프로들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이 폰트 회사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료가 쌓일 때까지 쫙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청구합니다. 그 돈은 어마어마해요. 영상 자료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 내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을 활용해서 깃발로 응용을 해서 요러한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명함에 대한 디자인이고요. 계속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큰 테두리 안에서 깃발이나 이런 모양에 대해서 디테일들이 작업이 있을 거고요. 뼈대가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리플렛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지금 주안적으로 생각하는 건 GUI라고 하는 유저 경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탭이나 휴대폰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동료를 만나서 사업자를 늘리려고 하실 때 혹은 팀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과 모바일은 요즘에는 조금 개발 환경이 편하긴 한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도 다르게 사용해야 돼요. 색도 다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PC로 접속을 했을 때 또 홈페이지를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네이버 카페도 좋지만 기왕이면 독립적으로 그리고 단단하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것이 아마 K그룹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많은 게시판을 줄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터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부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뭐 대단한 전문가였고 이고 디자이너고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구를 활용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이 약속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맺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희도 부드럽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의미, 색깔의 의미, 그리고 애티튜드, 그리고 저희가 잡은 형태들이 결국 여러분의 정신을 조금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K그룹스러운 것들을 약속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태도들을 저희가 잡아드리고 가이드를 드릴 테니 조금 깊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팀은 급조된 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팀이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같은 회사에 있었다면 모일 수도 없는 팀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 팀을 만들어 놓고 놀라긴 했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나 봐. 생각보다. 그래서 이 팀들이 모였는데 정말 모이기 힘든 일이고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팀을 만든 송가병 프론티어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심을.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만들 테니까 여러분도 비즈니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상이나 깃발에 대한 형상 되게 예쁘죠? 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 디자인계의 그 정예 부대가 특수 부대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막 올라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강의의 기술하면 또 이분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닐 정도로 책도 출간하시고 굉장히 좋은 강의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또 우리 프론티어님들을 위해서 어떤 재능 기부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마스크를 쓴 것보다 벗은 게 훨씬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왜 웃으시죠? 네. 나름대로는 원빈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쿨의 김성수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앞에 서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착석을 하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제 KOK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프론티어님들의 성장을 돕게 될 저는 최창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드린 자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 그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현재 토요일이고 토요일 오후 지금 현재 3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말이 되면 누군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죠. 네.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고 일요일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절대 씻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성장과 그리고 부의 어떠한 열차에 탑승한다? 어떠한 욕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앞에 서 있으면서 강의를 28년째 하고 있지만 지금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떨리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한 발걸음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군대를 나왔어요. 양평에서 나왔습니다. 24단이고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이제 입대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정찰대라는 곳을 나왔거든요. 이 정찰대는 말 그대로 정찰을 하는 곳이에요. 전시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저희 정찰대의 임무는 북한 평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평양 후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적의 동태를 정찰을 해서 이제 무전을 날려야 되는 역할을 받고 있어요. 근데 군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첫 훈련이 뭐였냐면은 저녁 한 9시 정도였습니다. 네, 식사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잠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집합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깜깜할 거 아니에요, 밤이니까. 그러더니 한쪽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이제 딱 그 대대장님의 명령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여기에서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기까지 도착을 해. 도착하지 못하는 소대는 무조건 완전 군장에 무조건 그 기합을 받게 될 거야. 연병장을 돌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깜깜한 밤에 산을 2개를 넘고 3개를 넘어야 됩니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아무런 어떠한 준비도 없고 아무런 장치도 없고 아무런 도구 장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도 없다라면 굉장히 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 제자리더라.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더 빠르게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KOK 아카데미가 이제 설립이 된 거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프론티어님들을 모시고 보다 빨리 3성 찍고 5성 찍고 7성 찍고 8성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여러 가지 과목들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3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론티어님들께 이제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내용들로 좀 채워지는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KOK 아카데미가 왜 탄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빨리 원하시는 성공 꼭지점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KOK 프론티어로서 이 KOK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또는 유튜브로 들으시는 것 또는 책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 다 좋으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문가에게 듣는 것과 혼자서 학습하시는 것과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두 번째, KOK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KOK는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조직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품격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나의 품격은 그대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정말 송구한 말씀이지만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10대, 80대, 10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10명이 모이면 1명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8명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마지막 1명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조직의 품격이 높아지는데 나는 항상 그대로 있다? 결국 하위 10%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셔야 되고 같이 품격을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KOK 아카데미입니다. 자, 세 번째, 앞에서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통일성이라는 거를 저는 또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화. 우리 KOK 프론티어님들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셔야 돼요. 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부분에 저희가 또 일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KOK 아카데미를 구성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KOK 아카데미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 프론티어님들의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에 이바지를 합니다. 자, 품격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KUK 아카데미는 우리 프론티어님들만을 위해서 최고급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최고급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육비가 비쌉니다. 네. 근데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교육비를 작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 이상 핵심 리더 과정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네. 참가비가 99만 원이십니다. 99만 원. 근데 강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오세요. 네. 저희 KUK 아카데미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최고를 지향합니다.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최고. 다시 한번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최고. 최고입니다. 왜? 최고의 프론티어님들을 모시는 건데 당연히 최고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최고의 시설에서 모십니다. 곤지암 리조트.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곤지암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엄지손가락을 다 치켜 세워주세요. 그만큼 숙소의 그 어떤 숙박 비용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장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여타 연수원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곳에서 최고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고의 강의로서 우리 프론티님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5성 이상 분들하고 만나게 될 CEO 과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속마음은 5성급으로 잡고 싶었어요. 근데 5성급으로 잡게 되면은 강의장 대관료로만 몇 천만 원이 나가버립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4성급 호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에서 탑을 찍고 계시는 분들만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어떤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프로그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UK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프론티어님들께서 나 KUK 하고 있어. 네. 나 KUK 하고 있어. 네. 이 자부심을 더욱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KUK 아카데미의 세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계신 프론티어님들께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께 이 KUK 아카데미를 이끌어갈 저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강력발전소는 또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또 이제 믿음을 가져주시고 신뢰를 가져주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28년 동안 횟수로 약 28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페이스북에서 강의력발전소라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 사업자 설립을 해가지고 인재센터라는 기업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이니까 벌써 이제 한 번도 망하지 않고 폐업 신고 안 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버텨내고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교육 업계에서는 성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을 3권을 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의 기술이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냈다라고 읽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하거나 교육 설계를 해드렸던 그 회사들이에요. 또는 이제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열만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아마 4페이지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실제로 강의만 했던 그 횟수만 쳐도 1995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거의 3,200회 정도의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혼을 담아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 프론티어님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프론티어님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계속해서 우리 프론티어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하나하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3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UK 리더 강사 양성 과정이 있고 핵심 리더 양성 과정이 있고 탑 프론티어 CEO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리더 강사 양성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강사 양성 과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1성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선택하에서 이제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리더 강사 양성 과정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그분들께서 오히려 더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산하에 계시는 프론티어님들을 이제 보내주시는 어떠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그럼 이 리더 강사 양성 과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송가병 프론티어님께서 미리 좀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서 내가 정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대중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시장이 원하고 고객이 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럼 대중 앞에 서야 돼? 청중 앞에 서야 돼? 고객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내가 스피치를 해야 돼? 근데 내가 한 번도 이런 발표라든지 스피치라든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됐어야 비로소 나 그럼 어떻게 강의를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스피치를 준비해야 되지? 그때에서야 비로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나에게 찾아온 그 기회라는 완벽한 타이밍이 그냥 헛되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제대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순간 나의 가치는 2배? 아닙니다. 4배? 아닙니다.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고 증폭이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 치고 성공한 사람 치고 자기 분야에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 치고 강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요. 무엇으로 강의를 했을까요? 슬라임. 어떻게 하면 슬라임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네. 대학생들이 빵빵 터지면서 들어요. 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프론티어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의 이 KUK의 나의 사업의 이런 성장 뭐 이런 것들의 욕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려면 강의를 하셔야 돼요. 스피치 역을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KUK 강사 양성 과정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 그리고 나의 강의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를 잘하는 사람 치고 스토리텔링을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 스토리텔링이란 뭐고 내가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장착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실전에서 청중을 몰입시키는 방법 등등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 28년간의 강의 노하우를 모두 살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핵심 리더 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병 프론티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성 이상이신 분들은 필수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 3성 이상 이제 핵심 리더이신 분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을 이제 채워가실 수 있느냐? 이 KUK 사업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업에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팀원들을, 나의 그룹원들을, 나의 그 산하에 있는 프론티어분들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네, 블록체인 경제의 저자이신 지도교수 정의영 교수님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만들어 가신 분이시죠. 정채연 육성 지도 교수님 그리고 리크루트와 팀빌딩을 담당해 주실 위영광 교수님 그리고 협상의 기술 뭐 네이버나 등등에 검색해 보시면 최근 그 협상하면은 이분이 가장 핫하시거든요. 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자 협상의 한 수의 저자이신 오명호 지도 교수님 그리고 플레이 CS 대표이시는 그 비즈니스 매너를 담당해 주실 정재희 교수님 여기 계시는 우리 그 프론티어님들께서도 이 이제 비즈니스 매너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또 만나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매너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SNS 쪽에서는 조은우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정소라치 교수님께서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비전은 뭐고 핵심 가치는 뭐고 뭐 등등의 슬로건은 뭐고 미션은 뭐고 등등에 대해서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프론티어님들 자기 사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될 5 툴이 바로 이거거든요. 미션, 비전, 슬로건, 핵심 가치, 목표. 이 5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용미제에서 네, 용미제 MT 아마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곱을 잔뜩 끼신 상태에서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 9시에 김성순 교수님께서 인문학에 대해 비몽사몽간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 그 저희 KOK 카페 아시죠? 네, KOK 카페에 보면은 그 좌측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목록이. 거기서 이제 강의력 발전소를 검색해 보시면 이 프로그램 다 만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탑프론티어 CEO 과정입니다. 5성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시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격차를 초격차라고 하죠. 그리고 KOK 탑 CEO 분들은 이러한 초격차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강사와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요, 서울 홍대에 라이즈 호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즈 호텔에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함께 해주실 교수님은 자, 1주차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에너지 리더십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곽동근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이미지,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퍼스널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대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정거장만 가면은 신촌에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백화점에 직접 여기 계시는 그 참여해주신 교수님께서 우리 프론티어님들 모시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어떤 옷들이 그 가치를 올려주실 수 있는 옷인지 직접 선별해드리고 이렇게 찾아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컨설팅 컴퍼니 코멘트의 대표이신 이상화 교수님께서 또 이제 CEO들은 식사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의 어떤 그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품격 높은 식사 예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식사도 하시고 와인도 드셔가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계시는 송은영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분께서 비즈니스 매너 쪽에서는 1세대 가장 탑이세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송은영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매너를 말씀해 주실 거고, 서울대 교수 서진영 교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혹시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어령 교수님의 1대 제자, 그중 1대 제자들 중에서도 탑이세요. 그래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이분께서도 이제 홈케인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모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치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이신 윤은기 회장님께서 직접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또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6주차에는요, 대구의 신이라고 열려지는 분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 혹시 프론티어님 계신가요? 대구 쪽에? 자, 대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개발 관련해서 또는 시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이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어떤 갈증이 있는데 이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대구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거의 신격 존재인 박대호 대표라는 이 젊은 CEO분이 오셔가지고 CEO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홍천이 될지 제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해주신 CEO분과 송가병 프로테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인분과 함께 2박 3일 MT가 기획되어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은 빡세지만 또 마지막에는 신나게 같이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됐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니까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끝으로 한 말씀만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큰 많은 영감을 얻었었거든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교육 예산을 몇 배로? 3배로 늘려라.
경기가 어려울수록 교육 예산을 몇 배로? 3배로 늘려라. 예. 즉 내가 지금 힘들 때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간절한 뭔가가 있다? 오히려 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주시는 프론티어님들의 그 어떤 간절한 마음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욱 탄탄한 프로그램 구성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육 장소에서 우리 프론티어님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